선거할 때마다 모든 장애인 분들이 느끼는 거겠지만 투표하는 광경이 장애인 분들한테 아직도 받쳐주지 못하는 환경인지라 아주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에서조차도 이렇게 참담함을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때와 작년 총선 때는 완전 분리된 채로 비장애인들과 함께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야외에서 개방된 상황에서 분위기 속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참담함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장애인분들이 느껴야 하는 좌절감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표를 기피해야 되고 장애인들은 투표를 왜 하지 못할까 안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하기 편한 환경으로 좀 바꿔내면은 얼마든지 장애인 분들도 당당한 한 시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참여권을 지켜나가면서 정치도 환경을 좀 더 변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투표장에서의 경험이 어떠셨는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것이 있는지? 저한테는 그러면 공보물을 보고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공보물 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러면 투표용지에서는 그러면 후보자의 글자만 나오고 그러면 사진 또는 이미지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저한테는 두 가지의 불편한 점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면 이런 점이 좀 편해지시려면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 투표용지에 그러면 글자뿐만 아니라 글자하고 사진이나 이미지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공보물이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한테 바라는 점이에요. 저는 선거 당일 장애 유권자의 이동 지원을 도왔습니다. 시각장애인분을 모시고 투표소를 방문했을 때 점자 유도블럭 등 편의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었지만 입구에서부터 투표 사무원의 과도한 안내가 부담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분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가만히 지켜보시고 도움을 요청할 시에만 도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원에게 사전 교육이 좀 이루어진다면 인권 친화적인 투표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권 친화적인 투표소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던 양천시민사회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했었던 양천구 장애인권 교육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양천 구민이면서 연대하는 교사 작것들 활동하고 있는 조영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공통점을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얼마나 잘 보장되는지에 관한 활동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좀 모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사전선거와 투표 당일날 투표장이 얼마나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잘 보장하고 있었는지 투표소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장애 접근성, 그 다음에 청소년 유권자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 다음에 코로나19 방역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약간 점검해보는 모니터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연대하는 교사 잡것들에서는 어떤 캠페인을 진행하셨었나요?
저희는 드디어 이제 18세 선거권이 되고 나서 학생들이 그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실제 이번이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첫 선거인데도 청소년들이 유권자다라는 사실을 어디서도 좀 확인하기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제 저는 교사인데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번 투표 참여하실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저희한테는 명함도 안 줘요, 이렇게 학생들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아직도 청소년들이 유권자로 좀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뭐 후보, 지역사회, 학교에서 청소년 유권자로서 대접하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후보자의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이 학생, 어이 친구라고 하면서 반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정책을 내는 데 있어서도 청소년 당사자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보호자,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어떤 그 청소년 보호수당을 대신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청소년 당사자를 위한 정책에서 청소년이 좀 배제되는 이런 공약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이드를 제시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뭐 이제 학생들한테 너 이번에 투표할 거지? 그래서 투표 참여에 대해서는 격려하지만 뭐 청소년들이 정치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정치적인 정당 활동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학교에서도 투표 참여 교육은 되게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아직도 학칙에는 학생들이 정치적인 의견에 대해서 뭐 게시판에 뭐 붙인다든지 이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순에 대해서도 저희가 캠페인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제대로 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좀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내용의 저희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진행했었는데요. 18세 이상은 모두 동일한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유권자라고 하는 말 자체도 한자로 된 어휘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게 여쭤봤어요. 이번에 투표하실 건가요? 했더니 하기는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투표가 뭐예요? 라고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저희가 발달장애인의 정책 캠페인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투표는 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투표에서 유권자는 무엇인지 이런 용어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리는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투표 당일날 투표소에 모니터링을 진행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투표 참관인은 사무원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리고 투표소 접근은 가능했었는지, 그리고 정당한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이런 모니터링을 진행했었어요. 사실 양천시민사회연대에서 진행했던 인권 친화적인 투표소 만들기 캠페인에서 가장 많이 그 제보가 들어왔던 게 그 장애 접근성에 관한 문제였고, 그 중에 제일 많은 내용을 차지했던 게 투표소를 분리했던 거예요. 사전 투표 날이 이틀이 있었는데 이때 그 투표소가 분리돼서 운영됐었다,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어떤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유권자분께서 사진을 보내주신 게 있는데요. 보통 우리 투표는 어디서 하죠? 투표소에. 그렇죠. 보통 건물 안에 네네네네. 위치되어 있죠. 그런데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 건물 밖에 이렇게 천막을 친 상태에서 투표함만 되어 있는 곳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사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차별 행위를 장애를 사유로 분리하거나 배제하거나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들을 차별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공직선거법에도 모든 유권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투표소를 건물의 1층에 게시한다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승강기가 있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만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예외로 규정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잘 구현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번 투표 할 때도 예외 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예외 조항이 항상 문제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제보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동료 유권자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좀 이야기 들었던 게 좀 뭐였냐면, 어쨌든 투표를 한 결과만 가지고 그것이 약간 배려의 차원 아니었냐라고 하는 이제 시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투표를 하게 하려는 어떻게 애쓴 노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배려인지 참정권 보장인지 이게 좀 헷갈리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려는 사실 안 받아도 되는데 해주는 걸 배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 그 제도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냥 문이 열려 있다고만 해서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뭐 장애인이든 청소년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못 오게 한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 투표나 선거 참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권자인 소위 말하는 국민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가시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런 거의 유일한 제도인데 뭐 청소년들이 그런 순간조차도 여전히 반말을 듣고 권리에 어쨌든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소외되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는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인가? 내가 왜 계속 투표에 참여해야 되지? 약간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좀 효능감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려라는 관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제대로 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가 참정권이다. 그냥 그 권리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이 투표나 선거에 대해서 다시 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그거와 좀 연관되는 건데요. 배려가 아니라 사실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권리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걸 위해서는 투표 보조 용구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투표하셨던 분들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내용은 그분이 40대의 유권자셨거든요. 그런데 그 유권자분이 이번에 처음 이번 선거를 하면서 투표 보조 용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있는 걸 사실 투표 사무원분들은 이거는 제공해도 되는 거. 제공하는 투표 사무보조는 배려를 잘한 사람이 되는 거고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다른 유권자와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차별 행위를 경험하게 된 거였죠. 근데 오히려 이번에 저는 그 투표 유권자 분하고 말씀 나누면서 본인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들을 그냥 그동안 우리는 그 배려라는 이름으로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건 당연히 법률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사무원 분들이 이런 교육들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다음 선거, 우리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해야 되고 지방자치 선거도 해야 되는데 이런 선거에 있기 전에는 반드시 투표 사무원 분들에게 장애인에겐 배려가 아니라 이건 정당한 편의 제공이다 라고 하는 인식들을 심어주는 사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사실 이번 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계속 말하면서 뭔가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 것 자체만으로 뭔가 박수만 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안에 청소년 유권자들을 어떻게 또 장애인 유권자들이 어떻게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제대로 지원이 되고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이해하기 구체적으로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뭐 이렇게 정부나 선관위나 이런 데서 노력하는 거 유권자들이 이렇게 계속 뭔가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왜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은 저는 좀 많이 의미가 퇴색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촛불을 통해 경험한 것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세상을 좀 어떻게 망가뜨리는가에 대한 기억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관심하지 않게 되려면 사실 뭐 청소년이든 어쨌든 일반 시민들이 이 나의 투표 참여 행위가 이 세상을 바꾸는데 어떻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돼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주 기초적인 투표의 참여 과정조차 내가 여전히 이렇게 가시화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받는 경험은 사실 계속 정치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말 민주주의가 될 가치가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는 정말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시화될 때 사실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장애인 하면 복지의 대상이라고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주민으로서의 주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투표인데, 투표 행위에서조차도 주체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갖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 분들에 대한 유권자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비장애 시민들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리와 또 장애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권리, 어떤 것들이 불평등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활동들,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법은 당연히 그런 독소조항 해도 된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투표소 설치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한 독소 규정을 없애야 되는 거는 또 정치적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될 일이지만, 또 하나 이렇게 분리 투표가 되어 있는 현장에 대해서 주민분들 이건 문제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는, 같이 함께 살피는 태도,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좀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같이 모두의 참정권이 모든 유권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같이 또 계속 힘내서 또 해보는 응원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끝내볼까요? 네. 오늘 이렇게 짧지만 깊게 나눴던 이야기들이 모두 실현되는 그날을 위해서 모두의 참정권, 모든 유권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화이팅!